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구속 기소에 대해서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당당히 대처하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방금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구속 기소에 대해서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당당히 대처하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 이후에 심경을 변호인단 등을 통해서 측근들에게 전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국민을 믿고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대처해 나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측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나온 메시지라는 게 대통령 측의 설명입니다. 체포와 구속, 기소 과정들의 불법적인 요소들이 다분하다는 측근들의 문제제기에 대통령이 의연하게 가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 이후에도 서울구치소 내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현재는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해제돼서 일부 접견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 이후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지금 변호인단을 통해서 지금 나온 것이고 측근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당당하게 가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좌절하거나 너무나 슬퍼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벌써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서 석방이 되는 것이 물론 기분 좋고 우리 마음 편하고 대통령도 좀 고생 안 하시고 좋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거는 어차피 각오하고 한 일이고 저들의 지금 주운동이 저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마저도 지금 힘이 없구나. 그럼 이 나라를 갖다 장악한 건 누군가?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구나. 그것이 이제 사실로 증명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힘이 없으니까 깜빵 가죠. 대통령이 힘이 정말 엄청 강하다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면 대통령이 깜빵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런데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누가 장악했습니까? 이재명이 장악했어요. 입법부를 장악한 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고요. 사법부는 어떻게 장악했습니까?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좌파 사법 카르텔, 거기를 이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든 놈은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근데 그 덕을 누가 보고 있다? 이재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강력한 민주당 그 의회 권력을 가지고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도 결국은 원래가 문재인 세력이 많은 데다가 이재명이가 강력한 의회 세력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거기에 좀 움찔해 가지고서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지금 헌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서부지방법원이 결국 뭡니까? 이게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좌파들 이 사법 카르텔에 이재명이 의회 세력이 얹혀져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입법은 말할 것도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행정을 봅시다. 이 행정도 지금 이재명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6개 시중은행을 불러가지고서 그냥 시내를 주면서 광고 스카이델리 광고하는 업체가 있다던데 그건 국민은행이 가장 많이 했대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그 다음날 광고를 끊어가지고 스카이델리가 빡쳐가지고 백지 광고를 냈잖아요. 그 정도야.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 나타나면 볼볼 떨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모두 장악했어요. 이거는 원래가 이재명이 지금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만큼 이미 작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상징적으로 물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윤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사법 카르텔에 의해서 좌파 카르텔에 의해서 당하는구나. 공수처가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그렇게 막 그냥 쳐들어가고 그럴 수 있느냐. 그만큼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그리고 공수처 뒤에는 누군가 힘이 있는 뒷배 있는 놈이 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힘이 없으면 영원히 죽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은 부활했죠?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하트마 간디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폭력 정말 시위 운동을 하다가 깽 말라가지고 먹지도 않고 물레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인도를 독립시켰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약한 듯이 보이는 것이 강한 것이고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너무나 강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재명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큰일 나겠다. 대통령 아닌데도 저렇게 엄청나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 되면은 정말 우리 표현의 자유를 그때그때 억압하고 우리 행동의 자유를 억압해서 우리 자유표현권과 우리 자유행동권을 갖다가 제가 완전히 그냥 억압하겠구나.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슬쩍 이제 거짓말 시키는데 뭡니까? 지가 기본을 포기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재명은 정말 못 믿을 놈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은 기본을 포기하지 않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기본주택이라는 게 제 가장 중요한 1호 공약이에요. 그래서 기본을 가지고 뭐 150만 원씩 준다, 또 뭐 지금도 30만 원 주자, 다 그거 아닙니까? 기본이라는 건 뭐냐면 제 얘기는 돈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나눠주자는 거야. 기본적으로 나눠주자는 거야. 거기서 시작하자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나눠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 어떻게 하다? 재벌한테 뺏자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더 버는 건 네가 갖고 말든 이 얘기인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혹해요. 기본적으로 나눠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기본적으로 150만 원 주고 시작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받으면 150만씩 기본을 가지면 돈이라는 건 나는 있고 제가 없을 때 이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금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금은 나는 있고 쟤는 없으니까 귀한 거잖아요. 돌멩이는 왜 가치가 없어요? 돌멩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까? 돌멩이로 집 짓는 데 쓰고 돌멩이로 담 쌓을 수 있고 돌멩이도 중요한데 돌멩이는 많기 때문에 너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싼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금은 뭐예요? 금 갖고 솔직히 뭐 엄청나게 돌멩이가 어떻게 보면 더 쓸모가 있어. 하지만 철이 더 쓸모가 있어. 철은 왜 쌉니까? 철은 많으니까. 금은 별로 없으니까 비싼 거예요. 똑같은 거야.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있고 네가 없을 때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거지. 너도 있고 나도 있으면 인플레가 돼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인데 1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그게 무슨 돈입니까 그게. 너도 있고 나도 돈이 있으면 참여 하나 사는데 100만 원 줘야 된다니까. 그게 인플레 아닙니까? 독일의 인플레처럼. 그 기본을 알아야죠. 근데 돈을 어떻게 나눠주고서 시작한다는 거야. 그럼 찍어서 나눠준다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150만 원 갖고 참외 하나 사 먹는데 150만 원 주면 뭐 할 거야. 제 말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거를 갖다가 얘는 속이려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다가 국민들이 안 속는 거야. 2030 세대가 깨달은 거야. 야 네가 돈 뭐 준다고? 그건 우리 보고 갚으라고? 그래서 얘가 이걸 처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2030 세대가 네가 돈 찍어가지고 돈 뿌려주면 우리가 갚아야 된다며? 그거 안 받을래? 그래갖고 부랴부랴 기본소득 안 하겠다는 거야. 얘가 기본소득 안 한다는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말하면 이재명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재명의 거짓말이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거야. 근데 그래도 또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또 이재명이가 말해 성장한데 무슨 성장을 해. 이재명이가 성장은 박정희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만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야. 저 좌파들은 분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성장을 못해요. 지가 무슨 성장을 해. 근데 이제 다급하니까 2030 세대가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표가 날아가니까 거짓말을 시키는 거야.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정말로 포섭하시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이 계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각오했다 이 말이야. 각오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그 포장하고 선동하는데 약간 약해. 그러니까 원래가 그래요. 진실한 사람은 선전선동을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진심이 잘 안 알려져.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애는 그걸 계속 거짓말을 시켜갖고 세뇌를 시킨단 말이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은 잘 안 알려졌어. 근데 놀랍게도 2030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알기 시작했어요. 나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4050 애들은 이미 세뇌되어 있으니까 이 새끼들은 이미 굳어졌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유연하니까 뭐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지?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본 거야. 그러니까 어떤 편익견을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위해서 계엄을 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생각하는구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윤이구나. 이가 아니구나.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각오한 일이다. 당당하게 가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오하고 당당하게 간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속돼가지고 지금 아닙니다. 전화위복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거는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왜 가능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석도 또 있고요. 물론 보석도 일부러 처음부터 신청할 필요 없어요.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문 전해드렸습니다. 렛츠고 파이팅.